예, 반갑습니다. 연출 고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기독교라서 여러분들 위해서 좀 인사를 준비해왔는데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충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권 역을 맡은 백승환입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 혁준 역할의 신민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렇죠. 척하면 척이죠. 예, 뭐 작업할 때는 이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재밌고 또 뭐 광산 같습니다. 이렇게 파도 계속 나오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고봉수 사단이고 이제 또 가족 같은 정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게 지금 이렇게 재밌게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뭐 즐겁게 이렇게 막 다니면서 관객분들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좀 너무 진짜 기쁘거든요. 좀 이렇게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 우리들은 참 그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쁘고 재미있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재밌게 촬영할 수 있는 현장이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오랫동안 또 본 이렇게 친구, 형, 동생하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그냥 기적 같은 일이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예,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감독님이랑 이제 계속 오랫동안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이렇게 디렉팅이나 주문을 하시면은 아 이거는 뭔가 알아서 편집이나 어떤 깊은 뜻이 있겠구나 하고 예, 받아들이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예. 처음에는 별로 신뢰가 없으셨어요? 단편 작업하실 때는? 아니요. 처음에 신뢰가 없었다기보다 이런 것이 영화로 나왔을 때 편집이 됐을 때 웃길까 안 웃길까 그런 고민은 있었는데 이제 같이 관객석에 앉아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감독님이 의도하신 대로 관객분들이 그 부분에서 다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몇 년째 경험하다 보니까 예, 이제 좀 많이 신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많이 어색하죠. 네, 관객분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저도 많이 어색했는데 근데 저는 그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 춘길과 진권이 그 공사장에서 춘길이 찾아가서 진권에게 막 이렇게 레슬링을 하자고 권유하는 장면은 약간 제가 원래 알던 친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순간에만큼은 뭔가 고등학생들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들이 고등학생을 연기하는 것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 장면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한번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민재 씨는 어디서 내가 고등학생 같다라고? 글쎄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냥 고등학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제가 언제 고등학생 같아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관객분들에게 너무 강요를 하는 것이나 어떤 불편함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졸업 앨범을 봤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도 살바른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 정도면 또 뭐 중학생이 이 정도인데 뭐 고2 이 정도면 뭐 저 정도 생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봤었고 수염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럴 수 있겠다. 근데 뭐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재밌게 하려고 했던 어떤 부분이라 또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또한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고등학생 같아 보였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니홈피나 그런 옛날 사진을 가끔 들어가서 보면은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을 봐도 그렇게 고등학생 같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인터뷰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 이제 외모나 이 키가 중3 때 그 모습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어렸을 때도 약간 좀 노안인 그런 게 있어서 이거 할 때 연기할 때 그냥 그렇게 크게 저는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예, 삼촌이랑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주 놀았었습니다. 근데 삼촌의 그 뭐 언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늘 놀랬었죠. 그 삼촌이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저한테 웃기는 말이었고 그냥 초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10분 안에 사람을 웃기더라고요.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언젠가는 삼촌을 꼭 캐스팅하리라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기회가 왔었고 삼촌한테 이제 부탁을 했더니 또 흔쾌히 또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뭐 연기 디렉팅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삼촌의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더니 그렇게 연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연기하신 세 분은 그 전에도 혹시 개인적으로 감독님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삼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일단은 델타 보이즈에서 그 오프닝 장면에 그 버스 기사분으로 일단 출연을 하셨었고 그때 처음 뵀었고 그 텐트니 몸 촬영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리허설 때 그때 삼촌분을 뵙고 이제 촬영장에서 뵀었습니다. 다 어떠셨어요? 삼촌하고 다 연기를 하고 약간 뭐 감독님하고 비슷하다든가 아니면 감독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라든가 그 각자 연기할 때의 뭐 장면이나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데서 좀 좋았던 거나 좀 재미났던 거 좀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감독님하고 그 삼촌분이 이제 이렇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제가 느낄 때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두 분 다 코미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미디에 대해서 두 분 다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삼촌분께서 감독님 연출하실 때 이 텐트니몸 촬영장에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야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여기서 이런 슬랩스틱이 나오면 어때? 이런 액션이 나오면 어때? 뭐 이렇게 많이 이제 감독님한테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게 좀 너무 올드한 성룡의 느낌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걸 많이 이렇게 커트했던 그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백승환 씨는 어떠셨어요? 리허설 때 뵀을 때 일단 삼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외모가 너무 다르셔가지고 감독님 수료하시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냥 촬영할 때 제 기억이 밤에 항상 술을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 가서 술상대를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밤새 거의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냥 에피소드가 너무 많으시고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사신 건지 끝없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중간에 막 딴 생각하고 지루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몰입이 돼서 막 그 장면이 막 생각나고 막 이럴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대로 정말 연기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말씀을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세요. 네. 연신내 코미디 제왕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만났는데 정말로 너무 웃기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누구든 웃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정말 미국 사람도 웃길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뭐 러시아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뭐 어떻게든 웃길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랑 연기하면서 정말 많이 놀란 건 진짜 너무 편안하게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분을 보고 좀 많이 제가 좀 반성도 하게 됐고 좀 배웠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확실히 그냥 가장 자신한테 더 솔직하고 뭐 이렇게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에 더 솔직하고 충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삼촌이랑 연기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개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셔서 어떤 무리수, 옛날 개그 뭐 이런 것들이 좀 남발하셨는데 이제 삼촌이 가장 편안하게 연기할 때 어떤 그 모습을 좀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죠. 네, 학교를 섭외하고 나서 이제 여기 체육관을 좀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촬영 한 달 전에 다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차라리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영화를 찍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이제 영화에 들어간 거거든요. 쥐약 그 부분은 원래는 바닷가에서 저희가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장면이었었는데 그날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디오를 잡았는데 소리가 이제 안 잡혀가지고 이제 감독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자기 봐둔 데가 있으니까 글로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려고 그러지 했는데 정말 그 시장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생각한 게 있는데 발차기를 이렇게 만화처럼 픽픽픽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
그날 그냥 즉석에서 짜가지고 한 거라 사실 처음에 리허설 할 때 시행착오도 좀 많이 겪었고 좀 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초반에 좀 연습을 더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아까 NG 장면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저게 NG 장면이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아저씨가 이제 갑자기 뒤에 나오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고봉수 감독님의 매력이세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 끊거나 뭔가 정리를 하거나 다시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독님은 어떤 이 날것, 어떤 이런 것들까지도 누군가는 그것이 NG라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는 그 불편해할 수 있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좀 재밌게 만드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매력이 있으시거든요. 아까 NG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요 NG, 이 NG 컷을 보신 겁니다. 지금 뭐 NG 장면이니까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버지랑 막 이렇게 싸우면서 라면 먹고 싸우다가 갑자기 상태리가 부러지잖아요. 그 라면이 쏟아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처음에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찍다 보니 갑자기 그게 엎어지면서 그냥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신민재 배우가 말한 것처럼 이제 감독님의 영화에 그런 아주 리얼한 상황들이 더 오히려 좀 재밌게 된 것 같아서 거기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유격 훈련을 하는데 유격 훈련이 좀 이렇게 강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힘들어지니까 도리어 웃음이 툭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수록 그거를 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게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영화를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나 배우들이나 뭐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게 그렇게 이제 뭐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 속에 계속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제작비 문제 때문에 라면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서민 음식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배우들이 잘 돼서 꼭 라면 CF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제작비 얘기가 나와서 그 델타 보이즈도 굉장히 작은 규모였는데 오늘 이렇게 엔딩 크레딧 보니까 다 배우들께서 다 투자를 하신 건가요? 다 이렇게 서로 모아서. 네. 그럼 조금 제작 규모가 좀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이야기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는 다 이제 감독님이 다 여전히 그냥 혼자 하신 건데 어떻게 그 작업의 방식과 최소한의 스텝으로 일하는 이것들이 그래도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신선해 하시다가도 계속 나오면 이게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좀 영화를 찍는 거를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좀 뭐 다른 장르거나 여러 가지 시도를 또 할 수 있기도 하겠고 그래도 여전히 배우들은 다 같이 뭉쳐 다니시는 거죠? 예, 배우들이 이제 뭐 앞으로 유명해지면은 이제 제가 배우들한테 뭐 사정사정을 해야 되겠죠. 예, 앞으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주성치 감독님을 존경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성치 사단을 흠모하고 있었고, 늘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성치 사단에 나오는 배우들 같은 그런 배우들이랑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비주얼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배우들이 주성치 사단을 꼭 이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누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주성치 감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외치 그럼 또 주성치 감독 외에 또 좋아하는 코미디 스타일을 가진 감독은 또 누가 있을까요? 어떤 영화를 좀 즐겨보시거나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예, 요즘에 그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가 참 저는 좋더라고요. 특히 그 맥숙은 사랑에 빠진다던가요? 예, 그 영화가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른 세 분도 코미디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감독님과 작업을 하면서 코미디가 점점 좋아지고 재밌어지고 하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들에 대해서는요?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다 코미디를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통 보면은 뭐 주성치도 마찬가지고 저는 특히 이제 좀뭐 로안 애킨슨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미스터 빈. 그러니까 항상 그 추석이나 명절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좀 제가 좀 힘들고 좀 어려울 때마다 이제 그런 그분의 연기를 보면서 좀 많이 저는 좀 힘도 얻었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코미디는 확실히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좀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코미디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뭐 이런 하대받는 느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좀 말하기 좀 부끄러운 어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감독님을 만나서 이제 좀 더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더 좀 코미디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사실 뭐 코미디 영화를 엄청 좋아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여기 감독님하고 작업하면서 감독님이 코미디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 영화 속에서 보면 제가 그렇게 웃긴 캐릭터는 아니에요 항상. 근데 뭐 저까지 뭐 막 엄청 웃긴다면 또 뭐 다른 질감의 뭐 어떤 영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코미디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작업하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고 좀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촬영한 영화들을 원래는 예전에는 단편이든 뭐든 잘 안 봤었는데 감독님 영화는 이렇게 즐겨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항상 파일을 보내주셔가지고 먼저 편지 끝나시면 재밌으니까 한번 봐봐 이러셔가지고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자주 보고 심심할 때 단편 영화 보고 이래서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유일한 인생의 행복이 그 미니홈피나 이런데 웃긴 사진 올려가지고 이제 애들 댓글 보고 이런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나 애들 모두를 웃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자주 했었고 그래서 코미디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개그맨이 되어야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제 빨리 접고 이 길에 들어섰는데 감독님을 만나고 진짜 코미디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감독님을 만나게 돼서 예, 저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 성격은 글쎄요. 좀 저 친구 혁준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감독님도 저를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연기를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만 저랑 좀 다른 게 있다면 저보다는 솔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이제 저 친구처럼 좀 많이 솔직해지려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좀 저는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연기할 때는 항상 내가 나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연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제 성격이랑 많이 비슷한데 제가 이제 원래 저도 좀 자신감이 많이 없고 그랬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저를 두 체급 밑에 이기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사실 제가 이제 보고 참고를 많이 했던 사실 연기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자신감 없게 말하고 뭐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 나랑 비슷한 모습들이 있구나 하면서 조금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춘길이라는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우직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랑 많이 비슷한 점은 이제 감독님의 이 튼튼이의 몸이라는 영화 자체가 대부분이 애드리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를 제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제가 생각나는 말들을 이제 뱉은 거기 때문에 아마 저랑 아주 많이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니 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이 그 와킨 피닉스에게 디렉팅을 할 때 거의 디렉팅을 못했다고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기가 이제 워낙에 이제 그분이 메소드 연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폭주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들은 폭주를 합니다. 네, 촬영 현장에서 폭주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도저히 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아니 그냥 해봐라.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현장에 와보시면 압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확실히 이 튼튼이의 모험 같은 경우는 원래 시나리오도 있었고 감독님 원래 쓰신. 근데 그것을 이제 주시고 다 한 다음에 요 틀 안에서 요 대사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해라. 라는 어떤 그 큰 건 잡아 주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더 편안하게 이렇게 폭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감독님께서 이렇게 폭주를 하게끔 계속 뭐 이렇게 뭐 열을 지핀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큰 판을 깔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감독님이 깔깔 웃으시면 그거 거의 오케이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감독님 살짝 못 웃겼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회의 뭐 이렇게 하고 또 감독님 아이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오케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항상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전 지금 생각나는 것은 저도 뭐 발차기 장면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의 그 폭주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감독님의 디렉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거기 일반인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예, 제가 초반에 슈퍼에서 일할 때 슈퍼 사장님 아주머니나 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그 고물상 사장님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그 진곤의 어머니를 이제 꼬시려고 하는 그 대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분의 애드립으로 다 나온 대사들이거든요. 예. 저도 와 했었거든요. 예. 그 쥐도 미녀를 좋아하나 네, 알아본다 뭐 맞습니다. 이런. 네. 그분의 어떤 실제 삶에서 나오는 그 철학들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대사로 딱 나와버리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이것은 정말 실제 배우들은 이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 정말 저렇게? 그 대사들 또한 저거를 내가 만약에 작가면 저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기도 하고 되게 그분의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예,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냥 이 단어만 들어도 웃긴 것 같아요. 블랙 타이거. 네, 아니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보내주셨을 때 이 한평에 있는 어떤 집단을 블랙 타이거라는 말로 썼다는 거에 굉장히 웃겼거든요. 저는. 근데 정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캐스팅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보여주셨는데 그 미팅 장면 처음 장면 있잖아요. 와 이거는 뭐지 뭐 이게 진짜 와 뭐 이러면서 저는 봤어가지고 너무 웃겼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블랙타이거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블랙타이거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그 처음에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자칫 되게 보기 싫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불량한 사람들의 모임인 건데 감독님이 그걸 좀 위트로 이렇게 잘 풀어주셨고 특히 그 바닷가에서 석태죠. 그 친구가 오토바이에 내려서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빨로 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오는 거를 그냥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님의 위트 저희는 그게 그리고 원래 그게 사실은 저희가 버스에서 원래 석태랑 싸우는 액션이었는데 그 오디오 문제 때문에 촬영을 다 하고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감독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그거 못 쓰니까 우리 저기 생각한 게 있다 이래서 저를 갯벌로 데려가셔서 그 보트 액션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석태가 이렇게 막 아장아장 멋있게 걸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장아장 뭐 아기처럼 이렇게 베이비처럼 막 걸어오는 것이 참 감독님의 어떤 위트가 잘 묻어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단추를 다 풀러가지고 미팅 장면에서 막 뒤에 미팅했던 그 소녀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단추는 도대체 누가 푸른 거예요? 직접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감독님의?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감독님이 모티브로 삼았으면 하는 그 인물의 외형이 그게 뭐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뭐 그분한테 모욕일 수도 있는데 그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선배님 배우님의 그것을 따라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머리는 좀 세팅이 많이 어려워서 좀 망쳐졌는데 사실 그게 그 당시에 그분의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코트 입고 셔츠 깃을 그 코트 위로 이렇게 내시고 조금 이렇게 이것을 풀고 이제 좀 이렇게 그것을 모티브로 삼았는데 이제 그분이 2개를 풀었다면 저는 이제 코미디니까 3개를 풀어보고 뭐 이렇게 한번 4개까지 푼 거 아닙니까? 그 셔츠가 또 사실은 이게 제가 그 동묘에서 샀는데 저기 구제시장에서 한 3X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만 풀어도 사실은 여기가 다 보이고 막 이러는 셔츠라서 이게 뭐 이만큼 들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 장면을 이렇게 감독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정말로 지금 이렇게 영화 찍으면서 이렇게 부산에 와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은 제일 정말 즐거운 일이고 모르겠어요. 이제 감독님 영화를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델타 보이즈나 튼튼이의 모험이나 뭐 이제 또 이제 저 찍은 영화가 있어요. 다영 씨라고 이제 그 전주 영화제에서 이제 올해 상영이 됐었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 항상 감독님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삶을 현실을 좀 힘들게 사는 사람이지만 이제 끝이 좀 냉정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감독님 영화들의 주인공들은 그 뒤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난 이후의 삶 이제 뭔가 그것을 좀 감독님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다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좀 그 나머지의 삶이 좀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여기에 튼튼이도 그렇고 다 뭐든. 그래서 저희들의 삶도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또 계속 이제 영화도 많이 찍어가고 있고. 예, 뭐 그래서 되게 멋진 삶을 좀 이렇게 그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이렇게 멋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뭐 영화도 찍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예. 사실 튼튼이의 몸이 잘 돼야지 또 다영 씨도 아마 이렇게 사실은 좀 뭐 개봉을 하는데 조금 쉽게 개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GV를 많이 다니고 작년 델타 보이즈 때부터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 관객들 분들 중에 오신 분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시면서 아 영화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어떤 사람한테는 이 영화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삶에 어떤 많은 변화들을 준다는 걸 느끼면서 되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열심히 노력 그 무게를 좀 느끼면서 열심히 연기하는 배우가 백승환 배우가 뭐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부산에 처음 이렇게 오게 돼서 튼튼이 모험으로 저한테 아까 뭐 음악을 하나 준비해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준비했거든요. 아니 뭐 잠시만요. 저희 작은 이벤트라고 아니 이래 예, 준비한 음악 예, 들도록 자,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박수 한번 주이소 엄마. 힘내게 박수 한번 주시고 파이팅도 외쳐주시고 저는 백승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33살 배우고요. 결혼하는 게 꿈인 배우입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옆에 있는 백승환 배우가 이제 솔로가 된 지 좀 기간이 오래돼서 감독님이 굉장히 안쓰러워하세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자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말에도 이제 서울에서 한 8군데 정도 돌았는데 이게 처음으로 부산에 와서 이런 그 이벤트를 백승환 배우가 준비해가지고요. 불쾌하셨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박수 한번 주이소. 그러니까 부산에 처음 왔고 또 언제 올지 몰라서 뭐 이렇게 뭐 사투리에 사실 이거 준비한 거고 모두 부산에 다 준비한 거거든요. 좀 더 재미를 드리려고. 예. 그래서 저희가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이런 걸 준비했고 저는 그럼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여기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여기 종교가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혹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혹시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될지 예. 실례가 안 된다면 예 괜찮을까요? 괜찮으실까요 저희? 네. 서로 다 좋았으면 좋겠어서. 네, 그럼 너무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불쾌하지 않은 선에 제가 짧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잠깐 축도인가요 그러면? 축도는 제가 이제 뭐 그런 이제 종교인은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부산에 다 처음 왔거든요. 저희끼리 아까 회의를 장면 왔잖아요 저희. 저희 튼튼이의 모험으로 튼튼이의 모험으로 처음. 이제 서울만 돌다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짧게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잠깐만 뜨시면 안 되고요. 역시 다른 종교인분들께는 원성이 안 돼요,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지금 부산에 와서 튼튼이 몸으로 GV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모인 우리 관객 여러분들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큰 영화만 관심 갖지 않고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튼튼이의 모험에 관심 가져주신 우리 관객
부산 관객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더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집에 돌아가는 길 정말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사고 없이 조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김준길 배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으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별건 아니고요. 저기 요새 주라기 월드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여기 주라기 월드에 보면 저기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섬에 혼자 갇혀 있는 초식 공룡이 있습니다. 예, 그 초식 공룡이 이제 혼자 갇혀서 떠나가는 배를 보면서 이제 울부짖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 초식 공룡의 울부짖는 소리 제가 잠깐 그러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떠나간 겁니다. 갑니다, 배가 저기. 우! 우!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가 영화 속에 보면 춘길이 이제 그 힘들 때나 기분 좋을 때 외치는 기합 소리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산 관객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 한번 드리고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하나, 둘, 셋, 싸야! 고맙습니다.